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2일과 3일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보 수장과 영부인 간 이례적인 연락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김 여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이 계엄 직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계엄 선포 이후로 가정사가 언급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계엄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지난해 12월 2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던 휴대폰과 관련해 명태균 씨 측의 돌발 발언도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계엄 포고령을 승인한 건 역시 바로 그날 밤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에 계엄 이유 중 하나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안 건 아닌지, 김 여사가 계엄의 방아쇠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국회 측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조 원장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뭐가 남아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연락을 문제 삼자 조 원장의 통화 내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조 원장이 김 여사와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계엄 전 민감한 시기에 영부인과 소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국정개입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 됐습니다. 최근 명태균 씨는 구속 직전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사 측에 알렸다면서 녹음 파일의 존재가 계엄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해 반박 없이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치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음모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원 자신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윤 대통령도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보고받고 해임한 거라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가서 한동훈 대표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조 원장도 홍 전 차장이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7번 인사청탁에 대한 국정원 자체 조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주영 대사를 지낸 전직 국정원 간부가 6, 7차례 청탁해 거절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이었던 지난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는 자정 넘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당선인 쪽에서 창원의창 경선 실시하라는 것 같다고 말하자 명 씨는 윤핵관으로 꼽혔던 윤한홍 의원이 장난을 친 거라면서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라. 사모님이 2번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이 전해준 얘기라고 언급하자 명 씨는 재차 당선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10분 뒤엔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날이 밝은 뒤인 오전 10시 1분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왔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9분에는 명 씨와 김 여사가 1분 정도 통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1월 9일 창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에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확정 전날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통화한 전모를 검찰이 모두 확인했던 겁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명 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대국민 담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 보고서에는 5월 9일 통화 관련 인물로 이준석, 윤한홍, 윤상현, 한기호, 권성동 등 정치인들도 따로 언급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다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에게 지급되는 비화폰은 도감청을 막는 보안 휴대전화입니다. 이 비화폰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정권 초 김 여사에게 삼성 갤럭시 S20 모델 비화폰 한 대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는 국회 질의를 받고도 경호 기밀 사항이 포함돼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록은 자동 삭제돼 굳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식 때 열린 윤석열 대통령 생일 잔치를 두고선 국군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와 55경비단 등 군 인력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외부 기획사를 동원해 행사를 하려면 몇억 원씩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획한 거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과거 다른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엄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이 작살로 생선을 잡는 장면을 촬영해 보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명 기회가 생겼지만 김 차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